안녕하세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DC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이 운용 수익까지 포함해서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운용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IRP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적립한 적립금도 얼마나 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 자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성공적인 퇴직연금 투자를 위해서는 절세 방법, 인출 전략만큼이나 운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DC나 IRP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상품 그리고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가능한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보험회사의 이율 보장형 보험이라든지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형 ELB 상품 등이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흔히 말해서 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서부터 자산 배분형 펀드, 그리고 ETF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상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운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에 대해 파악하셨다면 원하는 하나의 상품을 골라서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펀드라든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상품과 달리 DC와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때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갖춘 TDF와 같은 펀드는 100%까지 투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상품에 대해 아셨다면 다음은 적립금 운용 지시 방법입니다. DC와 IRP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은 크게 부담금 운용 지시와 적립금 운용 지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담금이란 앞으로 계좌로 들어올 돈, 예를 들어 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또는 IRP 가입자라면 IRP 계좌로 들어올 나의 퇴직금 또는 매월 내가 앞으로 매달 입금을 할 IRP 입금액과 같이 들어올 예정인 돈들을 우리는 부담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회사에서 적립을 했거나 또는 내가 계좌에 이미 입금을 했거나 즉 보유하고 있는 잔고는 적립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를 바구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퇴직연금 계좌, 즉 바구니에 들어올 돈을 어떤 퇴직연금 전용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운용을 할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금 운용 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들어온 돈, 그리고 적립금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상품으로 새로 가입을 할지 또는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해지를 하고 갈아탈지 결정하는 것을 적립금 운용 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부담금과 적립금을 같은 상품에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용어로 인해 사실 실제 운용 지시를 내릴 때 있어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경남은행에서는 부담금 운용 지시는 매수 예정 상품 등록 변경 거래를 통해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는 보유 상품 변경 거래를 통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물론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서 언제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나 근로자가 부담금을 입금하기 전에 미리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몇 개 선택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각 상품별 투자 비율을 전체 100%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을 매수 예정 상품 투자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 매수 예정 상품 투자 비율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입금하는 부담금을 입금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놓은 운용상품별 투자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매수 예정 상품 투자 비율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다시 변경할 때까지 그 이후에 불입되는 부담금은 모두 정해놓은 매수 예정 상품 투자 비율대로 자동 운용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금리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기예금으로 매수 예정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이후 재해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전 또는 만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재해치를 위한 운용 관리가 필요하고요. 만약 매번 이와 같은 만기를 챙길 수가 없다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즉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 만기 후에 상품이 사전 지정 운용 상품으로 재해치될 수 있도록 미리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 상품으로 매수 운용 지시를 하였다면 적립된 상품의 운용 수익률을 관리하여 매도를 할지 유지를 할지를 잘 판단하고 투자 상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 역시 보유 상품 변경 거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상품 변경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즉시 변경의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정기예금을 가입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정기예금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내가 상품을 갈아타는 것, 이런 보유 상품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의 경우 A라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이후에 B라는 정기예금을 새롭게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운용 지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환매 기간 내 조기 환매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상품 변경 시에는 기존 상품의 중도 해지 또는 환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유의해서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모바일 뱅킹으로 매수 예정 상품 등록 및 보유 상품 변경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상품이나 수익률을 확인하고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관리하시다 보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